지금은 잠깐 유물들 몇 개를 보면서 출애굽 시기가 언제인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영국 박물관 안에 람세스 석상이 있습니다. 뭐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석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출애굽한 시기를 이 람세스 2세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라든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BC 1220년경, 그러니까 BC 13세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람세스라는 지역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유물 가운데 람세스 2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라고 해서 이 람셋 바로 이것과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람셋을 지은 왕이 람세스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국고성을 지었다가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보수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이 무너진 상태라면 다시 재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람세스 2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전 왕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죠. 특정한 왕이나 사람에 대해서 아예 기록 자체를 지우는 것들. 그래서 반역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불명예를 끼친 자들에게 대해서는 완전히 기록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형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이름들 판 가운데 보면은 소실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셉스트라는 여왕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지운 대신에 자기가 이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람세스 2세가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투트모스 3세 석상 가운데 람세스의 이름을 지우고 람세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15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15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13세기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전기설이라고 말하는데 이 15세기 1446년 정도 이 투트모스 3세가 제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전에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멘호텝 2세죠.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이 기간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 날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대강 BC 91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480년을 더하면은 이제 거의 1446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투트모스 3세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왕이 투트모스 3세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멘호텝 2세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마네토라고 하는 사제가 있어요. 신전 사제가 이집트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해서 이집트 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집트의 날짜를 계산할 때 이 마네토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날짜를 추정합니다. 근데 이 마네토라는 사제가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의 왕을 아멘호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알던 왕이 죽은 이후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죠. 따라서 이 모세가 출애굽한 당시 그 왕, 바로 이전의 왕은 40년을 최소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BC 15세기 경에 있어서 40년 이상을 다스리는 왕은 투트모스 3세 54년을 다스렸는데 이 왕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따라서 이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번 왕인 아멘호텝 2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호텝 2세 다음의 왕이 투트모스 4세인데 이 투트모스 4세가 바로 장자가 아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모두 죽었다는 기록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시기를 아멘호텝 2세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들이 그냥 어떠한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유물과 맞추어서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이 어떤 사람들은 비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적도 없고 탈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문헌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런 문헌이 없고 애굽에는 그런 유물들이 발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세스 2세가 그쪽 람세스 지역에서 건설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표현이지만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표현이죠.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들 아니면 기록하는 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이러한 기록 말살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미싱 링크를 찾아내는 게 역사학자들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피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마나는 편지에서 발견된 단어인데 이집트 엘 아르마나 지역에서 발견된 380개의 점토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게젤 지역에 있던 관리가 이집트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점토판 편지를.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금 하피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강대해져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됐사오니 이집트 왕이여 빨리 원군을 보내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피루라는 존재가 바로 히브리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하피루라는 단어하고 히브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셈적 언어는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음 치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피르와 히브리를 동일한 언어로서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을 사실을 왜 평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편파적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역을 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 서서 이집트의 자존심을 지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사료나 유물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학문적인 것 또는 학자적인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이러한 글과 유물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